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시험 한번 보게 되면 조금의 부작용이 나오면 우르르 하면서 기존에 공부시키고 공부했던 게 전부 다 무용지물인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도 몰고 가고, 또 기사 자체도 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근데 정말 무용지물일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다 맞는가? 다 이거 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유명하지 않고 동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한 번쯤은 이런 기사 읽는 방법, 옆에 있는 상군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데요. 자, 암기 위주로 하는데 이게 나쁜가? 아니라는 거죠. 암기를 해야 이해하고, 또 이해한 상황에서 또 새롭게 이해한 거 암기하고, 또 암기한 걸 또 이해하니까 암기와 이해는 한 몸으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암기 위주로 급하게 급속도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험이니까. 시험은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암기하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 목표를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암기한 것 뿐이지, 시험을 제외하고는 아이들도 이해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참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 자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그러면 암기 위주는 시험이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은 그럼 나쁜가?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기본적인 것을 주입시키는 게 이게 왜 나쁘냐고요. 주입을 한 걸 또 다시 받아들여서 자기화하고, 자기화한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그럼 주입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혼자 그걸 다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기본적인, 시험이면서 이게 기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주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입 말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입하고 그 다음 단계는 시험 이외에 자기가 공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 위주와 주입식 교육이 당연히 수능 시험에서는 그런 것이고, 그럼 수능 아니고 수시면 이 수시하면서 이해하면서 이해도 하고 주입 안 하고 스스로 깨달아가고 하는 과정 하잖아요. 과정 평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교육 과정이 다 있는데 왜 수능의 특징이 이렇게 암기식이고 주입식인데 이걸 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 철폐되냐면 철폐 안 된다고요. 왜 철폐를 해야 되냐고요. 암기도 필요하고 주입식 교육도 필요한데 시험에서는. 그럼 시험을 안 보자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되고 주입을 해서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서 기본 능력을 형성시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능력을 바탕해서 또 진전된 이해나 자기화하는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초 능력을 형성시키는 데는 이 시험이라는 목적이 필요하니까 생긴 것이고,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시험이라고 한정되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지를 가지고, 교육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험 한 번 가지고 이렇게 부셔거리면서 논란을 하면서 한쪽으로 몰고 간다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너무하다는 생각이요. 자, 4차 혁명이 뭐냐? 4차 혁명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의되지 않았어요. 아직 정부와 제3의 물결의 시대고, 아직 정의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창의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몇백 년 전부터, 몇십 년부터 맨날 얘기했고, 그 창의력이란 것은 기본을 알고, 기본을 응용하고, 기본을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기본에 대한 변형이나 마찬가지 있거든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양 학문은 다 똑같은 것처럼 어쨌든 발전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창의력을 이걸 발전시키려면 뭘 기본을 알아야 시키죠. 그래서 기본에 대한 교육을 고등교육 과정에서 만든 것이고, 창의력 교육은 기본교육 과정, 고등과정이 끝난 이후에,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기본교육, 석사학위도 기본교육, 박사학위도 기본교육, 이때부터 창의력이 필요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고등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능력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창의력이 대단히 요구되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창의력 하나도 안 필요하거든요, 수능에서는. 그냥 외워갖고 쓰거든요, 시험이거든요. 그런 시험일 뿐인데, 우리나라는 경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보다. 더 교육 경쟁이 심하고. 그게 장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경쟁 시점에 벗어나서, 그럼 장점을 버리란 얘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조별 수행평가가 협력을 다진다고, 하는 교사들은, 그죠? 그러면 조별 수행평가, 협력을 다진다. 그럼 교사들이 그럼 교육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그러면 교별 수행평가 하는데 협력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발 기사나 해외교육제도, 그럼 기사, 어떤 기사 말하는지 지금 보려고 하는 거고, 밑에. 해외교육제들은 해외는 해외대로의 특성,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여태까지 연구해갖고 합의해서 하고 있는 거 다 거부하고, 다 문제점이 있다고 몰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쓰고 싶은 의도가 뭐냐, 의도가. 그냥, 주입식, 남들이 말하는 대로 철폐해야 됩니다. 암기식, 주입식. 4차 혁명이니까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 시스템 벗어나야 됩니다. 교사들 잘못입니다. 뭐가 잘못이냐고. 구체적으로 대달라고.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고. 그냥 지금 시험 본 거에 흐름에 따라서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한 거밖에 더 있냐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자, 봅시다. 교육, 입시, 전문가. 이게 말하면 권위의 호소래. 한번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봅시다. 자, 그래. 이분들이 나보다 훨씬 전문가고 많이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는 것만 딱 따가지고 요만큼만 딱 써있으면 이분이 요거만 얘기했을까?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전문가면 그렇게 얘기해. 이럴 가능성도 있고, 이럴 가능성도 있고, 몇 프로고, 이 부분은 좀 문제고, 이런 게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것 중에 하나를 딱 따온 거 아니야. 자, 세계 수학자 대회인데, 이 세계 수학자에서 수학자들이 모여. 그럼 수학을 좀 잘하긴 하겠지. 그런데 의학 박사가 모여. 그럼 손가락 박사. 심장하면 심장 박사, 다리하면 다리 박사, 피부면 피부 박사, 치아면 치아 박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모든 범위를 다 잘 풀어? 수학자가? 아니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수능 30번 문제, 우리는 이제 항상 시간 돼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했는데, 그죠? 어른한테 갑자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갑자기 수능 풀으라고 풀려? 아니요. 당연히 어이쿠 하지. 그럼 수능 출제 방식으로는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생각하는 힘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잖아. 빨리 정확하게 푸는 시험으로 출제해놓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분의 의도는 그거겠지. 수능 제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좀 오랫동안, 그제? 네. 오랫동안 생각하고 천천히 풀 수 있는. 그러면 수능을 하루에 한 과목씩 봐야 되네? 천천히 생각하도록. 아니, 현재 상황에서 시험을 말해봐. 그럼 시험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거 맞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생각하는 힘 키울 수 없다 그러는데, 그나마 한 88점까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지만 나머지 키워드가 되는 세 문제를 가지고 이걸 맞추려고 1년 동안 수학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수학적 사고 능력, 접근하는 방식. 왜? 너무 많으니까.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려고 고3 애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 그건 다 무시한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 세 문제, 자기가 접해보지 않은 세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학적 사고력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너무 마음 아프지. 30번 문제 풀려고 방법이 없으니까 안 나온 유형 나오고 새로운 거 또 나오고 그러니까 수학적 접근 방식 사고력 알라고 그 전에 있던 고난도리부들을 그렇게 단련하면서 최대한 내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가 하면서 오답 정리하면서 정리했던 모든 노력 전부 다 수학적 사고력 아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신뢰야 이건 고3들한테. 자, 또 고3 때 배우는 단편적 지식은 3년이 지나서 75% 잃어버립니다. 보통 요번에 명문대생 해갖고 다시 시험 봤대. 그랬더니 2명 빼놓고는 다 떨어진대. 잃어버린대. 이건 당연한 현상 아냐, 이걸.
시험 기간에 국사 딱딱딱딱 시험 보기에서 외웠다가 이걸 계속 외우는 사람이 어딨어. 잊어버리지. 3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잊어먹어야지. 이걸 가지고 몰아가면 안 되지. 자, 잊어버릴 걸로 시험을 보는 것은 난센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부분만 딱 딸 것 같아. 이 유도가 이거 아닐 것 같아. 수능을 없애야 된다. 이것도 좀 과장된 것 같아. 이분 말한 거를 요약해서 얘기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 단편적인 지식을 배워서 이거를 잃어버리는 양이 많으면 안타깝다. 잃어버리지 않은 근원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잊어버릴 거로, 당연히 잃어버릴 거로 국사시험 보고 초중고를 다 했잖아. 초등학교 때도 시험 보고 잊어버렸고, 중학교 때도 시험 보고 잊어버렸고, 고등학교 때도 시험 보고 잊어버렸으면 시험 보지 말자는 얘기야? 시험 없애자는 얘기야? 단편적이니까? 그러면 시험을 안 보면, 수능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아이들 목표치를 잡아주고, 이거나마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목표치도 잡아주고, 평가도 해보고, 발전 방향성 잡아주고, 동기나 계기도 만들고 그러냐고. 아니, 너무 지나치잖아. 요약을 해도, 수능을 창시를 했어, 이분이. 내가 수능 1회요. 수능 1회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수능식 시험이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서 전부 다 학력고사로 계속, 학력고사 형태로 변했어, 그때. 9사건 전에. 그래서 많이 학력고사 유사해졌어. 처음에는 정말 수능식으로 나와가지고, 학원, 재수종합반, 기숙사학원이 있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이게 무슨 문제냐고. 이게 의도가 뭐냐고. 의도같이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점점 학력고사형으로 바뀌었어. 그 과정을 다 봤어. 외국형 따다가 만든 건데, 수능을 없애야 된다는 것보다 창시했는데 없애자? 수능의 부작용이 심하다. 이게 애초에 처음에 제일 첫 시험 모의고사 수능 봤던, 샘플링 테스트로 한 걸 수능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제들이 많았다고. 마치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창의적인 뭐는 한혜종 문제, 그림으로 푸는 한혜종 문제는 좀 창의적이야. 재밌어. 어느 정도. 옛날 수능의 한계가 한 20% 정도 나지.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을까? 말도 안 된다는 거지. 너무 휩쓸려서 얘기했다는 거야. 물어보고 싶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다른 여러 가지 중에 탁 짜면 이렇다는 거지. 너무 치우치지 않냐? 한쪽으로. 그냥 생각 안 하고 막 보면 그렇지만. 자, 그래. 맞아. 창의력을 없애는. 창의력이 생겨야 되는데 창의력을 제약을 하지.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평가야 시험이야. 시험. 그러니까 창의력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 걸 보고 평가하면 창의력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객관식 선택형이야. 그러니까 더 맞는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이야. 그걸 접어야 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 이거는 객관식을 접고 주관식을 좀 들여라. 그런데 자, 주관식 시험도 보고 객관식 시험도 보고 면접 시험도 보고 면접 또 거기다가 수업 시연도 해. 수업 시연. 학교 선생님 되려면 주관식으로 논술도 보고 객관식 시험도 보고 수업 현장 실제 수업 시강도 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봐. 근데 100명이야. 그러면 1등에서 10등에 있는 여기에 1등에서 10등 있는 사람 이름하고 여기 1등에서 10등 있는 사람하고 여기 1등에서 10등 있는 사람하고 여기 1등에서 10등 있는 사람은 거의 비슷해. 선생님 뽑는 시험에 이제 관여를 해보니까 논술 시험도 출제를 해보니까 선생님 논술 시험 했을 때 그 준비된 사람이 이거 준비 많이 한 사람이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그래서 어떤 걸 평가하든 사실은 상관없어. 이게 최악의 평가라고 하지만 객관식 준비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 나중에 주관식 준비도 열심히 하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 실력대로 나와. 실력대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 부작용을 집중을 했어. 창의력을 제약하는. 그치? 그렇지만
실력대로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고 치면, 자, 주관식, 객관식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주관식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면접의 장단점, 수업 시간의 장단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서 같이 네 가지를 다 해버리는 거죠. 선생님들 뽑을 때, 학교에서. 똑같이 그럼 이건 단점만 써놓은 거잖아. 그렇다고 객관식을 접어버린다 그러면 주관식의 부작용을 어디서 보완하냐고. 그러니까 주관식 객관식의 보완책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만 다 모아놓으니까 뭐라고? 아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국어를 풀어보노. 이건 괴물이어야 해. 어렵긴 했어. 출제자의 아들로 이건 좀 과장이고 출제자의 아들. 이거 뭐라고 비공고야. 어? 학교 선생님 아들로 태어나면 어? 뭐 알려줘 답 알려줘 이런 거. 근데 교육의 목적이 재수생의 양산이가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교육의 목적은 교육이지. 지금 이거는 시험이지 시험. 교육 전체 목적 중에서 일부. 그 시험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평가를 해야지. 시험하고 투표가 이게 시험을 봤는데 이게 교육 중에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이 조금 어렵고 이게 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을 다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 시험의 부작용일 뿐이지 조금. 그것도 재수생의 양산? 그런 건 재수하라고 권장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뭐라고? 아이들아 니네 잘못은 아니야. 시험이 이상하게 나온 거야. 교육이 미쳤어. 그러니까 니네 재수하면 더 잘 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공신력 있게 얘기하고 조금 이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잖아. 영향력이 크면 교육의 목적이 재수냐 이렇게 축제자의 아들 이렇게 말고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맨날 변명되잖아. 이건 괴물이야. 출제자의 아들이래. 이건 말도 안 돼. 교육이 재수생 만드는 엉터리 교육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려. 여태까지 수많은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뭐가 되는 거야? 다음도 보세요. 수능 킬러 문제들은 대학 수학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래. 수능 킬러 문제에 어려운 문제 3개가 있는데 요거를 잘한다고 대학 능력이 엄청나게 잘한다는 건 아닌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들의 노력. 이 노력은 이 문제는 대학 수학 능력과 별 상관없을 수도 있어. 이 문제 자체는. 근데 이걸 맞추기 하는 노력은 이걸 노력을 하내니까 대학에 뽑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언하면 안 되지. 이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노력하는 애가 대학 수학 능력, 노력하는 수학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노력. 수학하는 능력 중에 노력이라는 게 있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관련이 있지. 다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겠지. 이 문제가 대학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건 아니다. 이 문제 자체가. 이 문제가 대학 교육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문제는 봐. 이 킬러 문제 누가 만들어? 대학 교수들이 만들어. 출제돼서 들어가서. 그러면 출제한 사람들은 항상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내면서 이 출제 교수들은 대학 수학 능력과 상관없는 문제만 낸 거네.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자기 모순이잖아, 교수들. 그러니까 교수 보고 뭐라고 하는. 아니, 지금 그렇게도 읽히잖아, 나는. 이분의 의도는 그런 거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여기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한 이만큼 중에서 요거만 턱 따가지고 자극적인 것만 딱 하는 기사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파괴력이 너무 크고, 지금 아이들 괴로운데, 여기다 염장을 질러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이 교육을 다 부정하는 거야? 아니,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사들에도 배려가 하나도 없어. 안 그래? 학생에 대한 배려도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그게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거 녹화하는 거야. 왜? 교사들 되게 수하고
창의력 기르게 하면서 문제 풀이게 하고 학생들 수학적 사고 능력 늘리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대학 가려고 해서 그 출제본 범위 안에서 아둥바둥해서 진짜 치열하게 아둥바둥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되지. 자, 학생들 머릿속에는 수학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이 있다. 이렇게 써. 그치? 근데 이 개념을 넓게 보면 이 개념 안에 유형도 있어. 기본 공식 개념, 유형 개념, 적용 개념, 응용 개념. 이게 개념이요. 그 문제 유형을 정리하는 건 공부하는 방편이거든, 방식. 그럼 유형 정리 당연히 해야지. 문제 유형 당연히 있어야지. 이 유형이 이 수학적인 개념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걸 공부한 것 뿐인데 유형 공부하면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패커스를 짜져버리면. 이분이 얘기한 거는 뉘앙스가 그거겠지. 개념을 더 숙고해야 되는데 이거조차 그냥 자기가 찾아내고 이리저리 보면서 비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외우고 다 됐어. 이렇게 요런 관계가 왜 생기고 그래서 이 공식의 진정한 의미고 이렇게 더 숙고하고 생각하라는 거잖아. 깊이 있게. 그런 거는 내경 지식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캡처해서 짜놓으면 유형 공부하면 잘못된 것처럼 읽어낼 필요성이 있어. 그러니까 너 이거 읽으면서 너도 낄낄거렸지? 네. 동의하고. 네. 근데 이렇게 뒤집어져서 하나씩 보면 진짜 이분들이 유명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면을 찔러서 문제점이 될 만큼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럴까? 아니지. 인터뷰 이만큼 중에서 자극적인 것만 요만큼만 딱 따가지고 딱 써놨지.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이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이거 억울할 거야 내 생각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권위에 호소하면서 이 사람들이 권위 잘해.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 네가 할 말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맞는 게 하는 이렇게 이 글을 읽는 만약에 배경 지식을 포함해서 비판적으로 읽을 수 없는 학생들이 볼 때는 마음 아프다거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제 도표나 수식을 본데도 그 행간을 읽어야 돼. 이거 보시면 한국 학생의 학습 효율성. 자, 부분 국어 382. 그지? 2015년이래. 수학 142. 과학 582. 여기 몇 개 국가에서 이만큼인지 모르겠어. OECD 35개국 중에서의 순위래. 야, 암기만 하면서, 그치? 점수, 암기만 하고 주입을 했잖아. 그치? 네. 암기만 하고 주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순위가 높아? 1위도 있네. 학습 효율성 지수 낮은데요? 자, 그랬을 때, 여기 35개국에서, 그러면, 자, 이거는 점수야. 어떤 점수? 학습 점수. 그러면 효율성이야. 그럼 효율성이 뭐야? 뭐에 대한 효율성이야? 그러면, 공부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기준은 뭐야? 기준.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효율성이래? 자, 이건 높다고 하는데 대비시킨 거지. 하나를 높게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공부했는데 효율성은 떨어지다 그랬어. 그러면 요 지수, 요 점수의 장단점이 뭐야? 우리는 알 수 없어. 학습 효율성 지수래. 이거의 장단점이 뭐야? 뭐의 효율성이야? 자, 내가 그러잖아. 30문제를 풀었는데 29문제를 맞았어. 효율성 높지? 엄청 쉬운 거야. 엄청 쉬운 문제 푸는 거야. 30문제를 풀었는데 3문제 맞았어. 효율성 낮지? 엄청 어려운 거 푸는 거야. 아니, 지금 여기에서 수능 시험은 뭐라고? 요거를 아마 요 점수, PISI 점수를 다루는 것일 수도 있지. 이 시험이지. 그러면 목적에 충실했지. 탑 클래스 거의 들어갔고. 그치?
그러면 논술이나 이런 거 하면 요 지수랑 관련이 되겠지? 객관식 시험이나 수시. 안 그래? 네. 그러면 두 개를 보완하면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대비시켜야 돼. 의도적으로 암기 주입을 했는데 이해는 못했어요. 이렇게. 아니 수능 시험이 이해하는 시험이야. 이해하는 시험도 있는데 암기된 거 기억하고 빠르게 풀고 그러면 수능이 암기냐? 아니요. 수능 시험이 이해야. 국어 보면 1대1 대응돼서 필요한 거 찾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 잘. 암기 시험은 내신에서 더 많이 나오지. 수능 이해하면 굉장히 암기량을 적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걸 기본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주입되는 건 기본 암기를 해야 되잖아. 기본 단어, 기본 용어 이런 걸. 왜?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100% 배우면 이렇게 되잖아. 요거를 암기를 해서 이게 새로운 지문이 나오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 주입된 암기된 이걸 바탕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잖아.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70% 점수로 애들이 나오고 변별력은 요 30%로 갈리거든. 새로운 거 항상 새로운 거 나오고 기출 문제 주입돼 갖고 다 알려주거든. 그런 다음에 새로운 거 30% 항상 나오거든. 잘 만들어졌거든. 연구돼서 이해되면서. 근데 왜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몰아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또 문해력은 글을 읽는 능력이야. 그러면 한국은 툭 떨어진대. 자, 일본은 높고 스웨덴 이렇게. 자, 출처 요렇게 2013년 3수준 문해력 연령대의 상관관계. 그래서 연령 출발 때는 이렇게 되네. 그치? 핀란드 이렇게 그치? 쭈루루룩 되면서 이게 만약에 일본, 핀란드, 스웨덴은 최강국 아니야?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고 그 밑에는 하나도 없어. 밑에 나라는. 그러니까 최고랑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도 최고가 될 수 있겠죠. 아니 시스템이 달라. 교육 시스템이 여기 핀란드, 스웨덴과 한국은 읽는데 핀란드 교육 뭐 자연교육처럼 하면서 하고 이해하고 책 읽고 고민하고 맨날 입시제도도 이렇고. 근데 여기는 공간도 높고 우리나라랑 이게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거지. 사회적인 환경 경쟁을 해야 되고 뭐고 일자리도 적고 뭐 하는 이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아니 이 교육이 예? 우리나라 사회적인 환경에서 받아들였을 때 좋았으면 벌써 받아들였겠지. 그런데 여기 최고 쓰고 밑에는 없어. 아마 얘네들이 1, 2, 3등 거의 차지할지도 모르겠지. 그리고 문해력을 이걸 평균으로 잡아서 그렇지. 지금 이 독서도 부익분 빈익비 되는데 책 많이 읽는 애들은 1,500권씩 읽어. 초등학생, 중학생들 1년에 독후감도 쓰고. 안 읽는 데는 이 내신 때문에 더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책 읽는 애들 이렇게 양극화돼. 안 읽는 애들. 그런 상황에서 입시 때문에 독서가 좀 줄지기는 했지만 야 이렇게 문해력 국어 시험이라고 보니까 어떻게 독해하는지 굉장히 그거 수능 때문에 애들이 독해하는 방법 독해하려고 문해하려고 하는 노력 굉장히 많이 하거든. 수능의 장점인데 이게 독해력 늘리는 거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우리는 형편없나? 우리는 떨어져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이 그래프 보고 또 보면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래.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정확하게 정의되는데도 거의 없는데 그냥 모니터에서 19세에서 59세 성인 1000명을 해서 당연히 봐봐. 암기식 주입식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지. 왜? 4차 영역은 뭐 요란하게 뭔가 창의적으로 막 연결하고 막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거 없거든. 이게 일부 발전, 일부 개발자나 아니면 뭐 하는 사람, 특이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그냥 지금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시키는 거 하고 할 가능성이 많거든.
4차 산업혁명에서 암기하고 주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이해하고, 주입한 다음에 자기화하고, 비판적으로 보고.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해? 그런데 질문이, 이건 나쁘죠이? 그럼, 이거 설문조사, 이거 뻔한 답정 너. 답을 정해놓고, 네가 답이야? 하는 설문조사잖아. 자, 아니라고 한 사람 9.3이고,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럼 20%거든. 이게 더 제정신실일지 모르지. 또, 내 자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알려주고 적응하라고 해야지. 몰라. 아, 유비쿼터스? 뭐 연결? 뭐 인공지능? AI? 뭐가 4차 산업혁명이야?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누가 답변해줬어, 누가? AI가 4차,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이요. 아니면,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한 사물 인터넷의 4차 산업혁명이요. 아니면 생명공학이 뭐요? 의료, 생명, 뭐 이런 거야. 아니면 환경이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증기기관이 발명돼서. 그지? 컴퓨터가 발명돼서. 그럼 뭐가? 가능성은 이거겠지. AI가 발명돼서.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아직 모르잖아. 또 당연히 적응시켜서 남들과 다른 적응시켜서 다른 교육 시키래. 그럼 한다고 그러지 왜 안 한다고 그러냐? 야, 이게 답정너 2. 자,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대학을 보내지 않을 용의가 있으니까 적응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당연히 하지. 그럼 내라 그러지. 근데 뭐라고? 이거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아닙니다. 대학 가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것도 답정너 아니야? 앞으로 명문대를 가도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근데 명문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안 하갔어? 당연히 아니다지 나는. 응? 명문대에서 대비할 것이다. 더 잘. 왜? 명문대이기 때문에 자본 투자가 더 많이 되니까 당연히 더 잘 대비할 것이다. 자녀의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는가 관계없이 명문대를 진학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다요. 왜? 대학 다 있어. 명문대에서 대학 다 있고 그냥 대학도 다 돼 있는데 그럼 무슨 차 있어? 그냥 대 명문대. 여기도 과 다 있어. 여기도 과 다 있고 그런 상황이요. 이것도 뉘앙스가 봐. 내 자녀의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는가와 관계없이 명문대를 선택. 니네 자녀 직업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아니다 답정너. 아니 이거를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 아니 4차 산업이 뭔지도 정의가 안 되고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4차 산업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는 일상에 판단하는 것들 가지고 나왔어. 답정너로. 그러면 이 답정너하고 수능하고 뭔 상관이요? 꼭 수능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못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수능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거냐고. 대학 가려고 보는 거지. 아니 애들한테 대학 가려면 닥치고 수능 공부하라고. 그지? 닭공처럼. 닭공하라고. 닥치고 공부하라고 했잖아. 그래놓고 수능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뭐 한 거야 여태까지 공부한 애들은. 이걸 근거로 왜 되는 거냐고. 결론을 치면 그렇다고. 아이들이 수능 공부하려고 대학 가려고 수능을 봐서 정시로 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 노력을 숭고한 거야. 결정해 놨잖아. 수능이라고 문제를. 그리고 수능은 시험일 뿐이야. 대학 가는 점수를 당연히 그러니까 서열화되고 시험일 뿐이니까 암기해야 되고 주입해야 되고 이걸 뭘 주입하고 이걸 주입하고 그래. 이걸 비판하고 그래. 시험인데 당연히 시험이니까 나중에 시험 보고 나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잖아. 대학에 가서
자, 이 시험을 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이 노력 능력이 수학 능력이라고. 노력했으니까 대학 가서 또 수학하라고 노력하면서 그때 창의력도 공부하고 AI도 공부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해도 되는데 이 뜬금없이 이거 시험 준비시켰던 교사들의 노력, 학생들의 노력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급 없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수능이 맞아요? 이렇게 뜬금없잖아.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냐. 그치?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봐서 이 기사를 읽어도 읽어야 되고, 아니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이론을 발표하면 이렇게 반박할 것이라는 거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적절하게 얘기를 하시거든. 보통.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거든. 그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어떻게 써? 일부만 탁 따가지고 자극적으로 딱 쓰고 이게 맞습니까? 주입식, 암기식 다 폐기해야죠? 그럼 암기 안 한 다음에 이해만 하면서 공부해보시라고. 되나? 돼? 아니 주입을 안 해서 이걸 외우라고 이렇게 빠르게 안 하고 천천히 시험인데 수능 10년 만에 볼 거야. 그러니까 주입하고 아이들이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아이들도 힘들어. 이해 안 되는데 암기하려면 힘들고 주입 강제로 많이 시키니까 힘들어. 그런데도 참고 한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참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렇게 짧은 기간에 아이들 더 많은 점수 한번 맞아보라고 전력을 다해가지고 가르친 교사들은 뭐가 된 거야? 쓸데없는 거 가르친 사람이야? 교사가? 아이들은 쓸데없는 노력한 사람이야? 아니야. 숭고하게, 그치? 어떤 중요한 하나의 시험을 향해서 전력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이라고. 그래놓고 이 시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 논의는, 그치? 당연히 해도 상관없지만, 이 불수능인지 모르겠지만, 어렵다고 하는 시험, 어렵다고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고려나 배려를 전제하지 않고, 이걸 전제해줘야 되는데, 이런 기사를 읽는 학생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지금 시험 보니까 이렇게 지금 논의 조금 해. 그럼 내년 수능 안 볼 것 같아? 봐. 도루묵이요. 내년 수능 보지. 당장 노뎁세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소중한 거야. 암기해도 나중에 이해할 수 있어.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줘야 돼. 왜? 그게 시험에는, 수능은 시험이야, 시험. 시험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나는 암기 안 하고 이해만 하면 수능 점수가 나오냐? 그러면 수능은 암기식이냐? 아니요. 이해식이요. 기본 암기를 하면 이해를 해야 잘 풀어, 더. 그러면 수능 주입하는 건 나쁘냐? 좋아. 핵심만 빨리빨리 이해하는데 주입하는 거 이외로 또 탐색을 해야 돼. 탐구하고. 자기가. 주입한 것만은 기본 점수밖에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이면에 이거는 껍데기만 되는 거지. 이 둘 다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수능 문제가 나쁜 거냐? 그럼 객관식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고. 장점도 있다고. 주관식 장단점 있고 면접도 장단점 있고. 수능 시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문제를 좀 어려워서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에 근거해서 또 긍정적인 작용도 시킬 텐데 좀 마음 아픈 거는 자 이렇게 낸 지문은 공교육은 못 쫓아갑니다. 아니지. 공교육을 해서 공교육으로 바탕을 튼튼하게 선생님들이 튼튼하게 해줬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사교육 그래 보완교육 보조해서 하니까 살아나지. 이 보조교육만 보완교육만 다 하고 공교육 다 없애봐. 감당이 안 돼. 교육할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돈도 들고 사회적으로 공교육이 버텨내고 지금 바탕이 되고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사교육이 그래도 살아먹는 거고 여기에서 뭐라고
보조 보완을 해서 이게 과실을 따먹는 것이지. 공교육 교사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다 가르쳐 놨는데 이거는 공교육에선 힘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슬프다는 거지. 좀 오래 얘기했지만 뭐 배웠어? 통계 기준이나 아니면 뭐 그 음. 비판하는 방법이요. 그래, 통계 기준이나 설문조사나 면접을 해서 인터뷰 나왔는데 일부만 딱 땄을 때 부작용이나 아니면 기사를 한쪽으로 막 몰아가는 걸 봤을 때 거기 들어서 맞아 하고 껍데기만 보면 괜히 짜증만 나고 그런다는 거지.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 이면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기사를 보면서 그 반면도 생각해보라고. A를 얘기해주면 항상 반면을 생각을 해보고 A와 B의 사이에 어느 정도쯤 내 생각, 나는 이 정도, 몇 대 몇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판적 사고고 균형 있는 시각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찍어 놓는 거라. 전산동 동아쌤입니다.